월 배당 받으려다 1년 뒤 계좌 수익률은 0%. 당신이 투자한 고배당 ETF가 오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상승장 소외라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스닥이 30% 올라도 S&P 500이 폭등해도 수익을 온전히 챙기면서 매월 월급처럼 배당까지 받는 2세대 커버드 콜 ETF 포트폴리오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나스닥 성장성을 90% 따라가면서도 월 1.2% 배당을 주는 상품과 연금 계좌에서 이 상품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 마지막 황금 비율을 공개하겠습니다. 제 구독자 중 한 분인 김 부장님 이야기입니다. 3년 전 노후 준비로 고배당 커버드 콜 ETF에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배당금에 행복했죠. 그런데 작년 미국 증시가 폭등했을 때 김 부장님 계좌는 5%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나스닥이 30% 오를 때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콜옵션 100% 매도라는 1세대 커버드 콜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상승할 권리를 팔아버렸으니 주가가 올라도 수익은 오르지 않는 거죠. 하지만 2024년 이 약점을 완벽히 보완한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이라는 2세대 상품들이 등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상품들이 어떻게 성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배당을 주는 진정한 하이브리드가 되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장을 포기하지 않는 2세대 커버드 콜. 1세대 커버드 콜의 첫 번째 문제, 바로 상방 수익 제한입니다. 주식을 100% 담고 그만큼의 콜옵션을 100% 매도했기 때문이죠.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옵션 프리미엄만큼의 수익만 가져갔습니다. 2세대 상품 그리고 1세대 상품 커버드 콜 비교 차트입니다. 기초 자산은 나스닥 100으로 한 것이고요. 왼쪽 파란색이 1세대 커버드 콜입니다. 기초 자산을 100% 가지고 있고 옵션 프리미엄으로 100%를 매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락과 상승 사이에 상승을 하지 못하고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는 그 사진 이미지를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2세대 커버드 콜, 똑같은 나스닥, 미국 나스닥 100 기초 자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락하고 기초 자산을 일부만 매도하기 때문에 나스닥 100이 상승할 때 상승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차트가 보이시죠? 2세대 상품인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ETF는 이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첫째, 잔존 만기 하루 옵션을 매도합니다. 짧은 만기의 옵션이 더 높은 프리미엄을 갖는 성질을 이용한 거죠. 둘째, 연간 목표 프리미엄을 설정합니다. 목표 프리미엄을 달성할 만큼만 옵션을 팔고 나머지 90%는 지수 상승에 그대로 참여시키는 전략입니다. 이걸 모르면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 나스닥 수익의 80%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성장 엔진을 켜놓은 채로 월배당을 주는 상품 조합을 알아봐야 합니다. 한국형 고배당과 미국형 성장의 조합 전략. 배당 재원의 성격에 따라 국내 ETF와 해외 ETF를 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룰 세 가지 자산군, 미국 성장주, S&P 500 커버드 콜, 미국 장기채 커버드 콜, 국내 부동산 인프라 조합. 포트폴리오를 예로 들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40%를 가져가고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를 20%,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 액티브를 20%, 코덱스 한국 부동산 인프라 20%를 조합합니다. 기술주의 성장과 배당 성숙주의 안정적인 인컴,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 시 자본 차익, 높은 월배당 인컴 조합,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죠. 코덱스 한국 부동산 인프라는 연 9% 배당을 줍니다. 국내 자산인 코덱스 한국 부동산 인프라는 분리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숨겨진 장점이 있습니다. 연 9% 수준의 배당을 받으면서도 인프라와 리츠에 분산 투자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죠. 월급 외 소득이 많아 종합과세가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방패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유리한 선택은 의외로 인컴 비중이 높은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당금을 이 계좌에서 받으면 세금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세 번째 챕터에서 그 계좌 전략을 공개합니다. 연금 ISA 계좌를 활용한 세금 절감 전략. 월배당의 힘을 극대화하려면 과세 이연 효과를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 다룬 해외 ETF들은 연금저축이나 IRP 그리고 ISA 계좌에서 투자할 때 가장 강력합니다. 핵심 상품 계좌 매칭을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고성장 기술주 기반 커버드콜, 예를 들면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 차익을 극대화해야 하므로 IRP나 연금저축 계좌에 우선 배치하여 장기적으로 과세 이연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 부동산 인프라, 코덱스 한국 부동산 인프라. 이 종목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일반 위탁 계좌나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스닥 커버드콜 ETF를 연금 계좌에서 20년간 운용했을 때 일반 계좌 대비 세금 절감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눈덩이가 굴러가는 복리 효과에 세금까지 아낀 결과죠. 마지막까지 보셔야 지금 당장 어떤 계좌에 어떤 ETF를 먼저 채워야 할지 그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월배당을 받으려 성장을 포기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2세대 커버드콜 ETF로 2마리 토끼를 잡으세요.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의 진화. 1세대 100% 매도 대신 타겟 데일리 옵션 전략으로 지수 상승에 90% 이상 참여하라. 두 번째, 자산군 분산. 금리나 기대 시, 지금처럼 금리나 기대 시에는 미국 장기채 커버드콜, 그리고 부동산, 리츠 상품을 증시 성장이 기대될 때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증시 성장이 기대될 때는 나스닥 100 또는 S&P 500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좌 활용. 배당이 주 목적인 상품은 ISA 분리과세 한도를, 장기적인 자본 차익과 인컴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은 연금 계좌를 활용해 과세 이연 효과를 극대화해라. 이 3가지를 지킨다면 당신의 월배당 파이프라인은 곧 자동 성장 파이프라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ETF들은 모두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어 손쉽게 거래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월배당 포트폴리오 구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